네, 안녕하세요. 가치에 열정을 더하다, 팀 더하다입니다. 저는 팀 리더이자 팀에서 프론트엔드 포지션을 맡은 나태용이라고 합니다. 그럼 발표에 앞서 발표 순서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간략한 프로젝트 및 팀 소개 후 저희가 이번 프로젝트에서 사용한 기술 스택, 그리고 실제 구현 및 배포에 성공한 저희 서비스 시험, 마지막으로 팀원들 간의 Q&A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프로젝트가 어떤 맥락에서 시작되었는지를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의 이야기는 지금 보시는 한 장의 그림으로부터 시작되었는데요. 이 자료는 미국의 한 컨설팅 회사에서 정리한 것입니다.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이야기는 기존의 전통적인 대학의 역할이 기술의 진보와 이에 따른 여러 혁신을 통해 점차 대체되어 가고 있다는 흥미로운 내용이었습니다. 사실 현재 우리 사회에 빠르게 일어나고 있는 변화들을 보면 그리 허무맹랑한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팀원들이 이 주제로 대화를 나누다 문득 우리 안에 질문이 하나 생겼습니다. 꼭 대학에 가야 연구할 수 있을까? 이 질문이 우리 프로젝트의 시작이었습니다. 사실 이런 커다란 사회적 변화는 비단 교육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유튜브 생태계가 지난 몇 년간 얼마나 빠르게 기존의 방송사들을 대체했는지 생각해 보면 쉽습니다. 다양한 역량과 재능을 가지고 있는 개인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컨텐츠를 통해 기존 산업을 뒤집었습니다. 방송사가 그간 가지고 있던 권위와 영향력은 크게 줄었고 관련 산업 구조는 보다 평평해졌습니다. 그러면 비슷한 일이 연구 분야에서도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요? 저희는 기존에 대학만이 할 수 있었다고 생각했던 연구 분야 또한 뒤집힐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학위는 없더라도 역량이 탁월한 개인들에 의해 세상에 꼭 필요한 지식들이 마치 유튜브 생태계처럼 지속 가능하게 생산될 수 있겠다라는 상상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대학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기본적인 조건이 필요했습니다. 자원과 함께할 수 있는 사람들. 저희는 크라우드 펀딩 방식이 어쩌면 이 두 가지를 모두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고, 이에 따라 지식 스폰서 프로젝트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지식 스폰서는 세상에 꼭 필요한 연구에 든든한 물질적, 정신적 지지를 주는 서포터들을 의미합니다. 다음은 지식 스폰서 서비스가 가지고 있는 핵심 가치와 내용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이 발표의 성격상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 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팀의 팀명인 더 하다는 Higher Aims Develop Again의 줄임말로 더 높은 목표를 가지고 꾸준히 개발하자라는 팀의 포부를 담았습니다. 또한 기술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더하자라는 의미를 더해 팀명을 정했습니다. 저희 팀은 총 4명으로 프론트 3명에 백엔드 1명으로 구성된 팀입니다. 저와 성진님, 동현님이 프론트를 담당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백엔드를 담당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저희 팀이 이번 프로젝트에서 사용한 기술 스택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프론트에서는 기본적으로 리액트를 기반으로 타입스크립트와 스타일드 컴포넌트를 통해 기능을 구현하였고 상태 관리를 위해 리덕스, 그리고 서버와의 통신을 위해 엑시스를 사용하였습니다. 백엔드는 Node.js 익스프레스를 기반으로 MySQL과 SQLite를 사용한 데이터베이스 관리 및 모델링, 그리고 JWT를 사용한 인증 및 권한 부여를 구현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메일 인증을 위해 노드메일러, 파일 업로드를 위한 멀터 등을 활용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시는 것처럼 배포 환경과 관련해서는 AWS를 활용했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저희 서비스를 시연하겠습니다. 먼저 보시는 페이지는 저희 서비스의 얼굴이라 할 수 있는 랜딩 페이지입니다. 한눈에 어떤 웹사이트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레이아웃을 배치하였고, 사이트의 핵심인 연구 프로젝트를 각각 진행 중인 프로젝트와 성사된 프로젝트로 구분하여 배치하였습니다. 또한 국내외 여러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들을 참고하여 컨텐츠 자체가 부각될 수 있도록 애니메이션 등 이펙트는 최소화했습니다. 네, 이제 사이트가 더 궁금해진 유저는 서비스 소개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다음은 서비스 소개 페이지와 FAQ 페이지입니다. 아까 보셨던 사이트의 핵심 가치와 기능들을 담고 있으며 자주 물어보는 질문들을 위주로 FAQ 페이지를 구현하였습니다. 이제 사이트를 통해 더 자세히 알게 된 유저는 실제 프로젝트를 확인하러 갑니다.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접근할 수 있는 모든 프로젝트 페이지입니다. 무한 스크롤 기능을 통해 컨텐츠를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고 다양한 연구 프로젝트들을 카테고리별로 조회하고 최신순, 조회순, 인기순, 댓글순, 최다 후원순, 마감 임박순 등을 통해 필터링이 가능합니다. 또한 검색 키워드를 통한 조회가 가능합니다. 검색은 헤더의 검색 아이콘을 통해 사이트 어디에서나 편리하게 접근 가능합니다. 흥미로운 프로젝트를 하나 발견한 유저는 클릭을 통해 프로젝트를 확인합니다. 네, 프로젝트 상세 보기에서는 프로젝트에 대한 내용, 연구자, 팀, 댓글, 프로젝트를 후원하고 있는 지식 스폰서의 목록 등을 확인할 수 있고
마음에 드는 프로젝트의 새로운 지식 스폰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마음에 든 유저는 후원을 시도합니다. 그런데 아까 보셨던 것처럼 로그인을 하라는 안내가 나옵니다. 이 상세보기 페이지는 로그인 여부와 유저의 신분에 따라 각각 다른 화면을 보여주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 로그인을 한 상태에서만 즐겨찾기 별 아이콘이 보여지며 후원을 할 수 있고 댓글을 달고 수정 삭제할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를 정말 후원하고 싶어진 유저는 회원가입을 시도합니다. 유효성 검사와 메일 인증을 통해 회원가입이 가능하며 보다 간편한 방식으로 소셜 로그인도 가능합니다. 잠시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네. 로그인을 하니 이제서야 즐겨찾기 별 아이콘이 보입니다. 즐겨찾기는 마이 페이지를 통해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유저는 댓글을 쓰고 자신의 댓글을 수정 삭제할 수 있습니다. 다른 유저가 남긴 댓글에는 수정 삭제 버튼이 보이지 않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드디어 유저는 후원 결제에 성공합니다. 후원에 성공하니 화면이 후원 완료로 바뀝니다. 페이지는 유저의 로그인 여부, 후원 여부, 프로젝트 성사 여부에 따라 다른 화면이 보여줍니다. 그리고 본인이 후원 여부를 마이 페이지와 상세 페이지 하단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후원에 참여한 유저는 문득 자신도 자신만의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싶다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유저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기로 결심하고 프로젝트 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하나씩 기입하기 시작합니다. 기본적인 제목과 카테고리, 해시태그, 펀딩 기관과 이미지를 선택하고 필요한 예산들을 항목별로 추가하거나 뺍니다. 또한 프로젝트의 연구 배경, 연구의 중요성, 프로젝트 목표와 개괄적인 타임라인을 설정합니다. 마지막으로 함께하는 팀이 있다면 이와 관련된 정보를 기입하고 이미지를 설정해 줍니다. 더불어 지식 스폰서에게 어필할 수 있는 한마디 또한 적습니다. 프로젝트 시작을 위한 내용을 모두 기입한 유저는 미리 보기를 통해 내용을 다시 확인하고 최종적으로 프로젝트를 제출하여 최종 승인을 기다립니다. 프로젝트 제출 후 유저와 관리자에게 각각 프로젝트 제출과 프로젝트 승인 요청에 대한 메일이 발송됩니다. 이제 유저는 지금까지 사이트에서 활동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마이 페이지로 들어갑니다. 마이 페이지에서는 나의 프로젝트, 후원한 프로젝트, 즐겨찾기한 프로젝트, 내가 쓴 댓글을 모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프로필 설정을 통해 닉네임과 자기소개, 그리고 프로필 이미지를, 계정 설정을 통해 비밀번호 변경, 휴대폰 번호 등록, 그리고 회원 탈퇴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반응형 구현입니다. 반응형은 모든 페이지에 잘 구현되어 있지만 시간 관계상 랜딩 페이지와 상세 보기 페이지 시연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외에도 시간적 제약으로 생략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혹시 관심이 생기셨다면 직접 페이지에 방문하셔서 확인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서비스 시연을 마치고 이제 FAQ로 Q&A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제가 첫 번째 질문에 답하겠습니다. 왜 리덕스 툴킷을 프로젝트에 도입하였나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리덕스 툴킷은 기존 리덕스가 가지는 몇 가지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2020년 리덕스 팀에서 발표한 툴입니다. 기존 리덕스는 환경 설정의 복잡성, 많은 패키지 추가의 번거로움, 그리고 많은 보일러플레이트 코드의 필요성 등으로 인한 몇 가지 한계들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리덕스 툴킷은 이러한 한계와 어려움을 상당 부분 해소하며 리덕스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면서도 훨씬 더 짧고 간편한 방식의 상태 관리를 제안하였습니다. 실제로 저희 팀은 퍼스트 프로젝트에서 툴킷의 시범 적용을 통해 그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고 이번 파이널 프로젝트에서는 전격적으로 리덕스 툴킷을 도입하여 보다 쉽고 간편하게 상태 관리를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저의 개인 기술 영상 발표에서 관련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혹시 더 궁금하시면 참고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서 프런트를 담당하신 성진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의 내용 중 기억에 남는 에러가 있으셨나요? 네, 답변하겠습니다. 프로젝트 작성 페이지에서 엑시어스 요청을 할 일이 많았는데 응답받은 데이터를 setState를 사용하여 상태를 업데이트할 경우 업데이트된 상태가 즉시 반영되지 않아 스테이트가 정상적으로 받아오지 못하는 경우를 많이 겪었습니다. 해당 현상은 유지 스테이트가 비동기적으로 작동하기 때문이었고 처음에는 setTimeout을 통해 몇 초 기다렸다가 스테이트 출력을 시도하였지만 그래도 값을 받아오지 못하였습니다. 즉 스테이트가 반영되는 경우는 리엔더링이 되어야만 비로소 업데이트된 스테이트가 반영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해당, 해당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유즈 이펙트에 디펜던시 업데이트되는 스테이트를 넣어주었고, 해당 스테이트가 업데이트가 되면서 리렌더링이 되어 해결해 주었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럼 다음 질문으로 동현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니메이션을 사용하면서 생긴 이슈와 해결 방법이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페이드 효과를 사용하기 위해서 리액트 어썸 리빌이라는 라이브러리를 사용했고, 이 라이브러리를 사용함으로써 자연스럽게 페이드인 효과를 줄 수 있는 이점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페이드를 사용하면서 약간의 이슈가 있었습니다. 페이드 라이트 사용 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페이드인 효과가 나타나야 하는데 타입스크립트 형식의 라이트 속성이 없어서 부여되지가 않았습니다. 속성 값을 지정해주면 해결되는 문제이지만 이 부분에서는 다른 방법을 사용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키프레임즈라는 애니메이션 프레임 스타일 정의를 활용하여 변수에 지정된 키프레임즈의 값들을 페이드의 각 섹션으로 내려주었더니 이슈가 해결되었습니다. 네, 아주 훌륭합니다. 다음 질문으로 백엔드를 담당하신 하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 어떤 부분이셨나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SR 기획 단계에서 DB 스키마 디자인하는 것이었습니다. 결제 프로세스와 프로젝트 정보 입력 구현 방법에 대해 명확히 알지 못한 상태에서 데이터 구조를 기획한다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가장 불명확한 부분이었던 결제 방법에 대해 먼저 찾아보고 스몰 테스트를 진행하였습니다. 스몰 테스트를 통해 어떻게 DB 스키마를 작성해야 하는지 좀 더 명확해질 수 있었습니다. 특히 결제 시에 반드시 PG를 통해 결제된 결제 정보와 실제로 요청했던 주문 정보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트랜잭션의 ACID가 어떤 것인지는 알고 있었지만 정확히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실제로 구현 방법은 몰랐는데 이로써 알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더하다 팀 파이널 프로젝트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